문이 다시 열리면 이번엔 누구의 이름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요. 식당에서 헤어진 뒤 주시라는 밤새 잠을 못 잤더라고요. 강민보를 향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래전 습관처럼 그의 밥숟가락을 챙기던 자신의 손이 떠오르며 스스로에게 화가 났습니다. 내가 왜 저 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말끝을 삼키며 주시라는 이사박스를 켜켜이 쌓았는데요. 원장님이 허락했다는 강민보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고 그 원장님이 엄기분이라는 사실은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엄기분은 예전에 그 사건 이후로 주시라에게 약한 고리를 쥐고 있었고 그 약점은 시간이 지나도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마리는 모르는 척 밥을 차렸지만 표정이 금방 굳었습니다. 어젯밤 식당에서 던져진 숟가락 소리가 자꾸 귀에서 울렸거든요. 엄마, 그냥 잠깐만 버텨보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주시라는 단호했어요. 버티는 건 해본 사람이 알아. 난 그 집에서 숨 못 쉬겠어. 마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개의 시간이 부딪혔거든요. 한쪽엔 하숙 문제로 휘둘리는 지금이 있었고 다른 쪽엔 정자 제공이라는 말과 함께 찾아온 자신의 출생 비밀이 있었는데요. 두 시간은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졌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이강세는 새벽 당직을 마치고 병동에서 내려오다가 식판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 마리를 봤습니다. 밥은 먹었냐라는 평범한 말이었는데 마리는 그 순간 울음이 깨끗하게 올라와 버렸습니다. 강세는 급히 휴게실 문을 닫고 물컵을 건넸는데요. 자신에게도 낯익은 감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이면서도 또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었던 기억이 강세의 가슴을 한 번씩 쿡 찔렀거든요. 그는 섣불리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그래도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더라고요. 난 늘 그랬는데요. 그 말에 마리는 조금 숨을 고를 수 있었고 강세의 눈빛이 괜히 따뜻해 보였어요. 한편 진기식은 애써 아무 일 없다는 듯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는데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윤원경과 크게 다퉜거든요. 윤원경은 선을 그었습니다. 당신, 그 아이한테 왜 그렇게 마음을 쓰는데요? 진기식은 말을 아꼈지만 오래전 주시라와 엄기분 사이에서 흘러나온 기록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는데도 어떤 촉이 자꾸만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혹시 내가... 그는 그 생각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는데요. 결정을 미루는 사람에게 현실은 늘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윤원경은 뒤로 표도기를 불러 병원 기록 창고의 오래된 서류들에 대해 합법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며 넌지시 떠봤습니다. 표도기는 시큰둥했지만 권위 앞에서 약한 사람이었고 그의 눈빛은 이미 숫자와 도장의 그림자를 좇고 있었어요. 엄기부는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이란 건 결국 누가 열쇠를 쥐었느냐의 문제예요. 김비서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김비서는 간호조무사 시절부터 엄기분의 곁을 지켜왔고 그만큼 많은 걸 보고 들었습니다. 그날도 김비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오래된 창고는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기부는 잠깐 눈을 가늘게 떴고 금세 고개를 끄덕였죠. 그 눈빛엔 두 가지 계산이 겹쳐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 열쇠를 쥔 사람으로서의 여유, 다른 하나는 오래된 비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틈을 막겠다는 다짐이었는데요. 저녁이 되어 강민보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골목에 섰습니다. 그 얼굴엔 결기가 서려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문 앞에서 몇 번이고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했는데요. 마리가 먼저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둘은 잠깐 말없이 웃었어요. 마리는 자신이 먼저 웃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습니다. 습관이 사람을 배신할 때가 있죠. 뒤이어 주시라가 나왔고 공기가 곧장 달라졌습니다. 그만해요. 여긴 우리 집이거든요. 강민보는 고개를 끄덕였고 낮게 말했습니다. 나 너희에게 피해 안 줄게.
그러자 주시라는 담담했죠. 피해라는 건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마리는 방 한가운데 내려앉은 캐리어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할게요. 대신 당신도 당신 이야기를 해요. 메모지는 강민보의 캐리어 위에 올려졌고 침묵은 둘 사이에서 아주 얇은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강민보는 그 다리를 건너는 법을 천천히 배우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부재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 돌았는데요. 표도기가 기록 창고의 박스들을 한쪽에 몰아놓고 목록을 정리하는 척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말없이 그 뒤를 섰고 표도기는 움찔했어요. 개인적 기록은 외부 반출이 안 됩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는데 오히려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표도기는 입꼬리를 실룩이며 말을 돌렸지만 김 비서의 눈빛이 더 빨랐습니다. 그날 저녁 엄기분의 책상 위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조용히 올려졌는데요. 봉투 표지엔 숫자 대신 봄 한 번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시였습니다. 이강세는 마리에게 점심을 제안했는데요. 오늘은 내가 밥 숟가락 챙겨줄게요. 그 말에 마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이란 게 그렇죠. 꼭 필요한 순간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때가 맞을 때가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밥그릇을 한 번씩 바꿔놓고 별것 아닌 이야기를 조금 길게 이어갔습니다. 강세는 자신의 아버지 이옥순 이야기를 슬쩍 꺼냈고 마리는 엄마 주시라의 지독한 성실함을 얘기했는데요. 둘의 말이 어느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겹쳤습니다. 가족은 이름표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강세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죠. 나는 내가 내 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마리는 어딘가 단단해지는 소리를 마음에서 들었습니다. 문숙희는 이풍주의 문 앞에서 2번 망설였습니다. 풍주는 늘처럼 바빴고 문숙희의 마음은 오늘도 방향을 잃지 않았는데요. 그는 보고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산부인과 회계 라인에서 묘한 지출이 발견됐고 오래된 연구기금 항목이 미세하게 존재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풍주는 이마를 짚었고 문숙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장님, 이건 그냥 오래된 오류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는 길일까요? 풍주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병원의 현재를 기울게 만든다면 그 파편은 결국 마리와 강세의 자리에도 떨어질 것이었거든요. 진솔은 병원 로비에서 작은 풍선을 손에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언제나 타이밍을 모릅니다. 그때 윤원경이 내려오다 진솔과 부딪힐 뻔했는데요. 진솔은 해맑게 말했습니다. 삼촌이 오늘 피 검사했어요. 엄마가 무서운 얼굴 했는데 웃었어요. 윤원경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피 검사. 그 단어는 그녀에게서 필요 이상의 상상을 일으켰습니다. 윤원경은 즉시 진기식을 찾았고 둘은 복도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퉜습니다. 설마 그 아이 때문에? 그만해. 당신이 선 넘으면 나도 선을 모르겠는데요. 조용한 복도는 그 낮고 서늘한 문장을 오래 붙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주시라는 베란다에서 차갑게 식은 공기를 마셨는데요. 멀리 골목 입구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서 있었고 그 그림자는 곧장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강민보가 먼저 일어났고 주시라가 그를 앞질러 문을 열었죠. 문 밖엔 김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 좀 괜찮으실까요? 김 비서는 아주 작은 봉투를 내밀었는데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동의서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는 모서리가 닳았고 붉은 도장 흔적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주시라는 봉투를 쥔 채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김 비서는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원장님이 아끼라는 건 대개 사라졌고 버리라는 건 대개 남아있더라고요. 그 말은 잠깐의 위로 같기도 하고 아주 얇은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는 외래 복도를 걸어가다가 진기식과 마주쳤습니다. 둘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진기식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 잘 지내지? 마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순간 마리는 자신이 이 질문을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잘 지내니? 라는 말은 때로 내가 내 안부를 궁금해한다는 표현이면서 또 때로 나는 내 안부밖에 물을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진기식의 눈빛은 두 표현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오래된 연구기금 그거 지금도 남아있나요? 진기식은 숨을 고르고 말을 아꼈습니다. 그건 설명이 필요한 문제야. 그 대답은 사실상 예라는 뜻으로 들렸고 마리는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주시라는 이사 계약서를 들고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벽식의 초침이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강민보는 별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낯설 만큼 고요했죠. 상담 직원이 계약서 설명을 이어가던 그때 주시라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발신인은 엄기분이었습니다. 그 집 꼭 나가셔야겠어요? 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낯익은 상냥함이 전화기 너머로 흐르자 주시라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엄기부는 사소한 배려와 단단한 통제를 섞어 쓰는 사람이었고 그 두 가지의 혼합은 늘 주시라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주시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 집 문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강민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만 해. 주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직 다른 거예요. 안수선은 마리의 손을 잡아 끌고 병원 뒤편 작은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너, 오늘은 내 채널 녹화에 출연 좀 하자. 제목은 일터의 비밀을 지키는 법 어때요? 농담처럼 시작한 말은 곧 진담이 됐습니다. 안수선은 밝고 열정적인 태도로 마리의 표정을 자꾸 풀어주었고 짧은 영상 촬영이 끝난 뒤에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가 지키고 싶은 비밀이 너를 다치게 하면 어떡하죠? 마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조금만 더 버텨볼래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은 마침내 자신의 편을 택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이옥수는 집안 거실에서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은 말이야. 결심도 타이밍도 다 내리면 늦다. 강세는 듣는 둥 마는 둥 부드럽게 반박했죠. 아버지, 누가 누구를 구하려고 결혼하면 더 늦는데요. 이옥수는 처음 듣는 말처럼 눈을 크게 떴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강세의 전화가 울렸고 발신인은 말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강세는 웃음을 참으며 대답했죠. 돼요. 많이 돼요. 그 말은 농담이었지만 둘 사이의 거리를 조금 더 가까이 붙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리는 집 우편함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마리에게라고만 적혀 있었고 뒷면 봉인에는 오래된 병원 로고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내게 빚이 있다. 빚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봄이 오기 전에.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엄기분과 그 옆에 이름표를 가린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연필로 기록은 잊히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죠. 마리는 순간 숨을 들이켰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현관이 열리며 강민보가 들어왔고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사진이네요. 마리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거짓말은 금방 들통이 나지 않더라도 가장 먼저 자신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진기식은 병원 옥상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고 그 봉투는 아직 누구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진실은 누구의 것인가?
그 질문은 오래된 한 개인의 죄책감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러 사람의 내일을 흔드는 무게로 커져 있었는데요. 윤원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신이 멈추지 않으면 나도 멈추지 않겠어요. 진기식은 눈을 감았다가 떴고 봉투를 코트 안쪽 주머니로 천천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주시라의 집 문 앞에서 초인종이 한 번, 두 번 더 울렸고 안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마리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는데요. 이풍주였습니다. 풍주는 짧게 인사를 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마리 씨, 병원 회계에서 오래된 기금 흔적이 나왔는데요. 그게 당신 얘기와 이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그 말은 예고 없이 던져진 파문 같았고 주시라는 본능적으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민보는 아무 말 없이 벽 쪽으로 물러났고 집안의 공기는 단단하게 굳었습니다. 이풍주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다치지 않게 우리가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문이 닫힌 뒤 마리는 책상 위에 봉투 2개를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김비서가 건넨 동의서 조각, 다른 하나는 우편함에서 발견한 낡은 쪽지와 사진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요? 질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번엔 이상하게 덜 두려웠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강세의 말처럼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오면 진실은 언젠가 이름을 찾을 테니까요. 다만 그 이름이 누가 되었든 그날의 문이 열릴 때 또 한 번의 숟가락 소리가 나지 않기를 마리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날 밤 늦게 표도기는 결국 선을 넘었는데요. 창고 구석의 상자에서 나온 작은 메모리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죠. 난 그냥 정리하는 거야. 시스템을 돕는 거지. 하지만 화면을 켜는 순간 보게 된 것은 기증 코드 목록이라는 파일명과 특정 이니셜이 반복되는 표였습니다. 표도기에 숨이 가빠졌고 그때 알림창이 떠올랐습니다. 발신인 윤원경. 내일 아침 원장실에서 뵙죠. 표도기는 그제야 자신이 더 큰 세계의 초대장을 받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숙희는 야근을 마치고 병원 정문을 나서다가 주차장 모퉁이에서 김비서와 마주쳤습니다. 둘은 서로의 얼굴을 아주 잠깐 읽었는데요. 문숙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숨기는 게 보호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드러내야 보호가 되더라고요. 김비서는 미세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그래서 저는 늘 가장 먼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야 누구 편을 설지 정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의 말은 다르지만 다 있었습니다. 오래된 비밀을 지키는 방식과 새로운 상처를 막는 방식이 어쩌면 같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는데요. 이옥수는 다음 날 아침 시장에 들러 과일을 사서 주시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뜻밖의 방문에 주시라는 잠깐 굳었지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옥수는 과일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죠. 나는 내 아들 일엔 늘 똑똑한 줄 알았는데요. 사는 게 다 내 맘 같지 않더라고. 주시라는 한 박자 쉬고 대꾸했습니다. 저도 제 딸 일엔 늘 강하다고 믿었는데요. 강하다는 게 때론 못 본 척 하는 거더라고요. 둘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이옥수는 돌아서며 짧게 덧붙였죠. 애들이 알아서 하게 냅둡시다. 그래도 어른이면 뒤는 지켜줘야죠. 그 말은 묘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 무렵 강세와 마리는 동네 작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서늘했지만 둘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마리는 우편함에서 나온 쪽지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반 정도만 꺼내놓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강세는 옥수내거 어떤 말을 건넸을까요?